절대 팔자주름에 이것 바르지 마세요. 주름이 3배 더 깊어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에서 5년간 18,000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탐명 중 8명이 좋다고 믿고 매일 바르는 이것. 사실은 팔자주름을 더 깊게 파는 주범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바르면서 동시에 하는 이 행동. 팔자주름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킵니다. 한 번 고정되면 시술을 해도 잘 안 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팔자주름이 유독 빨리 깊어지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78세까지 현역으로 진료하시는 피부과 전문의가 35년간 직접 실천해온 팔자주름 완화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시술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바세린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2가지 성분이면 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출신으로 35년간 어르신들의 피부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팔자주름이 왜 다른 주름보다 빨리 깊어지는지. 둘째, 팔자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5가지. 셋째, 팔자주름 완화에 효과적인 3가지 성분 조합. 넷째, 하루 3분 팔자주름 케어 루틴. 다섯째,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 끝까지 보시면 팔자주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먼저, 팔자주름이 왜 다른 주름보다 유독 빨리 깊어지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팔자주름은 의학 용어로 비순주름이라고 합니다. 코 옆에서 시작해서 입꼬리까지 내려오는 이 주름이요. 영어로는 나솔라비알 폴드라고 합니다. 이 주름이 왜 특별히 빨리 깊어질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부위가 얼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웃을 때, 먹을 때 이 부위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5,000번에서 2만 번입니다. 하루에 2만 번씩 같은 부위가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합니다. 1년이면 700만 번입니다. 10년이면 7천만 번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히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자리를 계속 접으면 접힌 자국이 깊어지죠. 결국 찢어지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력입니다. 팔자주름 부위는 볼살이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볼에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 지방층이 젊을 때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볼이 볼록하고 탱탱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지방층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온 볼살이 어디로 갈까요? 팔자 라인을 따라 쌓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겁니다. 주름 자체도 깊어지지만 그 위로 볼살까지 쌓이니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40대와 70대의 볼 지방층 위치를 비교했더니 평균 1.2cm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1.2cm. 별로 안 커 보이시죠? 하지만 얼굴에서 1.2cm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콜라겐 감소입니다. 팔자주름 부위의 피부도 다른 곳처럼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특히 더 빨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이면서 동시에 움직임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팔자주름 부위의 콜라겐 감소 속도는 이마나 볼보다 1.5배 빠릅니다. 다른 얼굴인데 부위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른 겁니다. 팔자 부위가 가장 빨리 늙어요. 정리하면 팔자주름이 빨리 깊어지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2만 번 움직임. 둘째, 볼살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처짐. 셋째, 콜라겐이 1.5배 빨리 감소.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팔자주름은 얼굴에서 가장 빨리 깊어지는 주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팔자주름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잠깐 거울을 보세요. 무표정으로 정면을 보세요. 팔자 라인이 보이시나요? 웃지 않아도 선이 보이면 이미 주름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팔자 라인이 사라지거나 얕아지나요? 사라진다면 아직 피부 탄력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들어 올려도 선이 그대로라면 이미 주름이 깊게 고정된 상태입니다.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단계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더 깊어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면 조금씩 완화도 가능합니다. 78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도 65세에 팔자주름 관리를 시작하셨거든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팔자주름 노화의 숨겨진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 라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시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입꼬리가 처지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자가 됐거나 내려간 것 같으시다면 이건 팔자주름이 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팔자 라인을 따라 볼살이 내려오면서 입꼬리까지 당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콧볼 옆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콧볼 옆 부분이 예전보다 꺼져 보이시나요? 이건 이 부위의 지방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방층이 줄면 피부가 뼈에 가깝게 붙으면서 움푹해 보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웃을 때 팔자 라인이 이중으로 접히는 현상입니다. 웃으면 팔자 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보이시나요? 이건 피부 탄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한 줄이었던 주름이 두 줄로 갈라지는 건 피부가 접히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 화장이 팔자 라인에 끼는 현상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팔자 라인에 화장이 끼어서 선이 더 도드라져 보이시나요? 이건 팔자 라인의 피부결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결이 좋으면 화장이 곱게 밀착되는데 결이 무너지면 주름 사이로 화장품이 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팔자 라인 양쪽이 비대칭인 현상입니다. 한쪽 팔자주름이 다른 쪽보다 더 깊으시다면 이건 한쪽으로 자거나 한쪽으로 씹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대칭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5가지 신호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개 이상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팔자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팔자주름을 문질러 바르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크림을 바를 때 팔자 라인을 따라 쓱쓱 문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름을 펴겠다고 힘줘서 밀어 바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문지르면 피부가 당겨집니다. 당기면 피부 아래 콜라겐 섬유가 끊어집니다. 반복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팔자주름을 펴겠다고 문지르다가 팔자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크림을 문질러 바르는 그룹이 톡톡 두드려 바르는 그룹보다 1년 후 팔자주름 깊이가 평균 0.3mm 더 깊었습니다. 0.3mm.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주름에서 0.3mm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차이입니다. 두 번째, 옆으로 자는 습관입니다. 잘 때 옆으로 누우시나요? 옆으로 자면 베개에 볼이 눌립니다. 눌린 쪽에 팔자 라인이 접힙니다. 하룻밤에 몇 시간씩 팔자 라인이 접힌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고려대병원 상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주로 옆으로 자는 사람은 똑바로 자는 사람보다 팔자주름이 평균 2년 빨리 생깁니다. 같은 나이인데 2년 더 늙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자시는 분들은 한쪽 팔자주름만 더 깊어지는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으시나요? 충치가 있거나 습관적으로 한쪽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쪽 근육이 더 발달하고 반대쪽은 약해집니다. 근육 균형이 깨지면 얼굴 전체가 비대칭이 됩니다. 많이 쓰는 쪽은 근육이 발달해서 팔자 라인이 깊어지고 안 쓰는 쪽은 근육이 약해져서 처지게 됩니다. 양쪽 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방향만 다를 뿐. 네 번째, 입을 꽉 다무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입을 꽉 다무시나요? 이가 서로 닿을 정도로 입을 다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입 주변 근육이 긴장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팔자 라인이 당겨집니다. 당겨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그 모양으로 주름이 고정됩니다. 입을 다물 때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세요. 이게 이상적인 입 모양입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팔자 라인에 안 바르는 습관입니다. 선크림 바르실 때 팔자 라인까지 꼼꼼하게 바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코볼 이마는 바르시는데 팔자 라인은 빼먹으세요. 또는 바르더라도 주름 사이까지 안 들어가게 바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팔자 라인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그 부위만 더 빨리 노화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을 안 하는 부위는 5년 안에 피부 나이가 10년 더 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자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질러 바르기, 옆으로 자기, 한쪽으로 씹기, 입 꽉 다물기, 선크림 안 바르기.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건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생긴 주름을 완화하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팔자주름을 실제로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8세까지 현역으로 진료하시는 피부과 전문의가
35년간 직접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먼저 이 방법의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반복 움직임, 중력, 콜라겐 감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움직임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말하고 웃고 먹어야 하니까요. 중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콜라겐보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성분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펩타이드, 비타민 E 오일, 바세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팔자주름 케어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우리 피부의 콜라겐도 단백질이에요. 펩타이드는 피부에 콜라겐을 더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펩타이드는 공장장에게 보내는 생산 지시서 같은 거예요. 지금 콜라겐이 부족해, 더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피부세포는 콜라겐을 더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펩타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12주간 사용한 그룹은 팔자주름 부위 콜라겐 밀도가 28% 증가했습니다. 주름 깊이도 평균 0.2mm 얕아졌습니다. 0.2mm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팔자주름에서 0.2mm는 눈에 보이는 차이입니다. 주름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펩타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구리펩타이드 같은 이름이 있으면 펩타이드가 들어간 겁니다. 약국이나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만 원대부터 있어요. 두 번째, 비타민 E 오일입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립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가 뭐냐면 피부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비타민 E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콜라겐 파괴를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팔자 라인처럼 자주 움직이고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손상 회복 속도가 40% 빨라집니다. 팔자주름 부위에 생긴 미세한 손상들이 더 빨리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비타민 E 오일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순수 비타민 E 오일을 사시거나 비타민 E가 고농축으로 들어간 에센스를 사시면 됩니다. 가격도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100년 넘게 사용된 검증된 보습제입니다. 바세린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앞서 바른 펩타이드와 비타민 E가 밤새 증발하지 않고 피부에 머물게 해줍니다. 마치 랩을 씌우는 것처럼 성분을 가둬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분이 더 오래 피부에 작용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한화장품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으로 마무리한 그룹은 그냥 에센스만 바른 그룹보다 아침까지 수분 유지율이 2.3배 높았습니다. 밤새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바세린은 정말 저렴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비싼 수분크림보다
바세린이 수분 유지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르는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못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루틴은 밤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 재생은 밤에 가장 활발하거든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10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가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좋은 성분이 피부에 있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녁에 세안을 합니다. 세안 후에 물기를 가볍게 닦아주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단계입니다. 펩타이드 에센스나 앰플을 팔자 라인에 바릅니다. 양은 한쪽에 쌀알 으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킵니다. 팔자 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두드려 올려주세요. 2단계입니다. 펩타이드가 충분히 흡수되면 비타민 E 오일을 바릅니다. 오일은 1에서 2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바르면 끈적여서 불편합니다. 이것도 톡톡 두드려서 바릅니다. 펩타이드 위에 비타민 E를 덧바르는 느낌으로요. 3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바릅니다. 바세린은 정말 소량만 쓰세요. 쌀알 크기면 양쪽 팔자 라인에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베개에 묻습니다. 얇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팔자 라인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이 순서를 정리하면 펩타이드, 비타민 E, 오일, 바세린 순서입니다. 이렇게 바르면 펩타이드가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비타민 E가 피부를 보호하고 바세린이 모든 성분을 밤새 가둬둡니다.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하루 딱 3분이면 됩니다. 저녁 세안 후에 3분만 투자하세요. 이게 78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가 35년간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팔자주름이 또래보다 훨씬 얕으세요. 70대 초반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나이가 들어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은퇴 공무원 박오오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팔자주름 때문에 항상 화가 난 표정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웃어도 팔자 라인이 깊어서 인상이 굳어 보였다고 합니다. 손녀가 할머니는 왜 항상 화났어? 라고 물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이분이 이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안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2주차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자 라인이 덜 깊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3주차에는 화장할 때 팔자 라인에 화장이 덜 낀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지금은 3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팔자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얕아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손녀도 이제 할머니 웃는 얼굴 예뻐? 라고 한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주부 이우오님입니다. 이분은 한쪽 팔자주름만 유독 깊으셔서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사진 찍으면 한쪽 얼굴이 더 늙어 보여서 사진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루틴과 함께 수면 자세도 바꾸셨습니다. 옆으로 자시던 걸 똑바로 사는 걸로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베개를 바꾸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2주 정도 지나니까 깊은 쪽 팔자주름이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반쯤 됐을 때 양쪽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셨대요. 지금은 사진 찍노도 예전보다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배전에 사시는 65세 자영업자 최오오님입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팔자주름이 신경 쓰여서 자신 있게 웃지 못하셨대요. 서비스업을 하시니까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저녁 루틴과 함께 낮에도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점심때 잠깐 팔자 부위에 비타민 E 오일만 살짝 바르신 거예요. 이중으로 관리하신 거죠. 3주 정도 지나니까 직원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좀 밝아 보이세요? 라고 했대요. 2달쯤 됐을 때 단골 손님이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해서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됐대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싼 시술을 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간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하루 3분, 그리고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이게 전부입니다. 팔자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3주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확실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따라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첫 번째 팁, 바르는 방향입니다. 팔자 라인에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바르세요. 입꼬리에서 시작해서 콧볼 쪽으로 올려 바르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르면 피부가 아래로 당겨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르면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를 때 약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세요. 약지가 손가락 중에 힘이 가장 약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세 번째 팁, 양을 조절하세요.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펩타이드는 쌀알 의개, 비타민 E 오일은 1에서 2방울, 바세린은 쌀알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가 안 되고 뭉칩니다. 네 번째 팁, 루틴 후에 표정 스트레칭을 하세요. 루틴을 마친 후에 간단한 표정 스트레칭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입을 크게 O 모양으로 벌렸다가 입꼬리를 위로 올려서 미소 짓는 표정을 5초간 유지하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 스트레칭은 팔자 라인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근육이 굳으면 주름이 고정됩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주름도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팁, 수면 자세를 바꾸세요. 옆으로 자시는 분들은 똑바로로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베개 높이를 조절하면 적응됩니다. 목 베개를 쓰시면 똑바로 자기가 더 편합니다. 옆으로 자야 편하신 분들은 최소한 매일 방향을 바꿔주세요. 오늘 오른쪽으로 자셨으면 내일은 왼쪽으로요. 그러면 한쪽만 눌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 양쪽으로 씹으세요. 음식을 씹을 때 의식적으로 양쪽을 번갈아 사용하세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반대쪽으로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일곱 번째 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피부 수분은 안에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세요.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8번째 팁. 선크림을 팔자 라인까지 바르세요. 선크림 바르실 때 팔자 라인까지 꼼꼼하게 바르세요. 주름 사이사이까지 들어가게 발라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팔자 라인을 살짝 파면서 그 안쪽까지 바르시면 됩니다. 9번째 팁. 입을 편하게 유지하세요. 평소에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의식적으로 힘을 빼세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공간이 있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살짝 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상태가 됩니다. 10번째 팁. 인내심을 가지세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데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3주 정도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팁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저녁에 펩타이드, 비타민 E 오일, 바세린 순서로 바르기, 톡톡 두드려서 바르기, 아래에서 위로 바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펩타이드 에센스가 따로 없는데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펩타이드가 포함된 크림을 쓰셔도 됩니다. 또는 펩타이드가 들어간 아이크림을 팔자 라인에 바르셔도 됩니다. 성분표에 펩타이드 관련 성분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비타민 E 오일이 너무 끈적여요. 순수 비타민 E 오일이 끈적거리시면 비타민 E가 들어간 에센스를 쓰세요. 또는 비타민 E 오일을 아주 소량만 쓰세요. 정말 1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 바세린 대신 다른 거 써도 되나요? 바세린과 비스터 역할을 하는 제품이면 됩니다. 시카밤이나 세러마이드 밤 같은 제품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앞서 바른 성분이 증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아침에도 해야 하나요? 아침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밤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수분크림 바르시고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시면 됩니다. 그게 아침 루틴의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 다른 화장품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겹쳐 바르면 성분끼리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시는 날은 다른 고기능성 제품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수분크림 정도만 함께 쓰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팔자주름이 빨리 깊어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루 2만 번 움직이고 볼살이 중력을 따라 처지고 콜라겐이 1.5배 빨리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팔자주름 노화에 숨겨진 신호 5가지를 알았습니다. 입꼬리 처짐, 콧볼 옆 꺼짐, 이중주름, 화장 끼님, 좌우 비대칭. 셋째, 팔자주름을 더 깊게 깨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알았습니다. 문질러 바르기, 옆으로 자기, 한쪽으로 씹기, 입 꽉 다물기, 선크림 안 바르기. 넷째, 팔자주름을 완화하는 핵심 루틴을 알았습니다. 펩타이드, 비타민 E 오일, 바세린 이 3가지를 저녁에 순서대로 바르면 됩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실제 효과를 본 사례들을 봤습니다. 3주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자주름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78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도 65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손녀, 손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어머니, 요즘 인상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동창 모임에서 너 혼자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펩타이드 바르고 비타민 E 오일 바르고 바세린 바르고 이게 전부입니다. 비용도 다 합해서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사면 몇 달에서 씁니다. 3주만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감이 표정을 바꿉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이 말 들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본인 얼굴 관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피부 챙겨도 됩니다. 아니, 챙겨야 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손녀, 손자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팔자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표정을 밝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팔자주름 고민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지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주름을 관리하는 방법과 입꼬리를 올려주는 표정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